제 주변에도 임플란트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엔 다 틀니를 했어요. 맞아요, 맞다. 맞아. 근데 임플란트하고 틀려고 그 다른 점이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임플란트와 틀니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데요. 뭐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와 이 틀니 둘 다 의치라는 점에서는 사실 같은 동일한 건데 가짜 치아죠. 근데 이 역할에서 또 많이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이렇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 뼈에다가 잇몸 뼈에다가 잇몸을 열고 뼈 속에다가 이렇게 생긴 인공 뿌리를 심고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치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 뿌리를 심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틀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뼈조차도 없거나 잇몸이 부족해서 이런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틀이 있는 치아, 인공 치아를 껴주게 되는 부분을 틀니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형은 부분 틀니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모든 치아가 다 없으면 이 부분이 전부 다 또 틀이 됩니다. 이렇게 틀이 있는 치아를 틀니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뼈가 없거나 또는 잇몸이 부족한 경우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틀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시어머님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구적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67이신데. 임플란트는 잘 관리가 되면 아랫부분은 반영구적이고 위에 부분은 쓰면서 아무래도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 내지 15년 후에 위에 부분은 갈아주기도 합니다. 아, 위에 부분만. 네, 부분만. 그래서 임플란트는 잘 심어주고 잘 관리하는 것이 일단은 전체 수명에 제일 중요한 거고 위에 부분은 아무래도 힘 받는 부위라서 한 10년이나 15년 있다가 교체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예. 근데 그 주위에서 그 임플란트 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 염증이 왜 생기나 모르겠어요. 전 선생님 지금 얼마 지금 간절하게 지금 염증이 생겨서 안 하신다잖아요. 저는 죽겠어요, 아주 그게. 사실 임플란트에 충치 생긴 거는 못 들어보셨죠? 어떻게 금속에 충치가 생깁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긴 건 많이 얘기합니다. 임플란트 네. 주위염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치아도 사실은 잇몸이 덮여 있고 뼈가 덮여 있는데 그 사이에 플라그가 들어가서 치석이 생기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뼈 속에 임플란트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빈틈에 세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건 치아는 치아를 붙잡고 있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네네. 어떤 세균이 들어오거나 힘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와 뼈가 직접 붙어 있으니까 어떤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때 웬만해서 잘 모르게 되죠. 네네네. 그리고 급속하게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로 인해서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긴 분은 이걸 제거하고 나면 또 뼈도 잘 안 차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잇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줘야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